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도 4% 이상이 떨어졌다고 하죠. 중국 증시가. 상해 지수죠, 그게. 네, 상해, 심천 뭐 각각 다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아마 4시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한 4, 5% 또 급락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무래도 뭐 지난밤 그 나스닥의 그 어떤 큰 폭의 하락 때문에 받은 영향이겠죠. 네, 뭐 대외적인 악재도 있고 지금 촬영하는 오늘 기준으로 이제 중국도 휴스턴 총영사관 이제 퇴거에 대해서 보복 조치가 나왔죠. 그래서 청도란 지역 사천성의 이제 그 청도 지역의 총영사관 이제 미국 쪽의 총영사관을 이제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한은 안 줬는데 어쨌건 반박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기존의 유동성 효과가 이제 좀 극에 왔다. 정점에 이미 7월 들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인민은행장 포함해서 금융당국 인사들이 조금 그 어떤 그 통화 정책이나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해서 약간 바람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우려된다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저희가 이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계속 확장적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어젯밤에도 초확장적인 그 정책은 좀 정상화 시도를 할 거다라는 언급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경기가 올라오기 전에 유동성 기대로 올랐던 저희가 얘기하는 고퍼주들 상당히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식들이 중국 소비주조차도 굉장히 성장주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기술주, 성장주, 소비주들이 이제 별 이유 없이 차익 실현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 당국의 그 메시지가 사실은 그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네, 아주 맞습니다. 단순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중국 정부에서는 이미 주가 조정가 그 인플레이션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뭔가 이제 버블을 깨기 위한 조정의 어떤 수순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버블이 예전보단 크지 않고 네. 저희는 버블을 깰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 중국 시장이 그렇게 뭐 발행하고 유통시장을 동시에 이렇게 컨트롤을 잘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망신도 좀 많이 당했고 저희 국내 투자들도 상당히 많은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이번 같은 경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기존의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에서 이제 개방을 하고 지네들이 개혁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간접금융 쪽에서 주식과 채권시장, 자본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돈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오해라고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을 많이 했었고 부동산을 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오게끔 하는 정부 입장과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즉 IPO라든지 상장 기업들을 많이 상장을 시키려고 하고 대신 옛날과는 다르게 그 비혁신적인 이런 일반적인 국유 기업을 상장시키는 지금 그런 돈판이 아니고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SMIC라 불리는 뭐 이런 반도체 기업들도 있고 혁신 기업들의 패스트트랙을 제공해서 빨리 상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 철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두 가지 마음이죠. 너무 또 냅둬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난리가 나는 시장이고 한편으로는 돈도 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발언들은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좀 회귀하겠다. 두 번째는 주식시장은 가져가고 싶은데 5, 6, 7월 달 같은 급등세는 쿨다운을 좀 시켜보겠다라는 미세 조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그 어떤 선입관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부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오해 혹은 뭐, 그 네, 뭐랄까, 루머 많죠. 같은 것도 참 많아요. 네, 많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반 분들 가운데 많은 수가 여기도 약간 박스권 형태. 그래서 네. 이제 어느 정도 단계 올라오면 중국 정부가 눌러가지고 다시 네. 떨어뜨리고 네네. 올라오면 또 눌러뜨리고 그래서 네. 좀 높은 단계에서 들어가면은 손해보는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상당히 올라왔으니까 네.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상해종합지수를 투자한다. 네. 아니면 정말 마오타이라는 종목 하나를 투자한다. 이렇게 본다면 옛날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해종합지수를 보시면 일단 뭐 지수단 자체가 여전히 3,000대에 있고 저희가 얘기하는 PER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과거 2015년이나 2007년에 그 버블이 꼈을 때 대비해서 현격히 낮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제 금융이나 전통성이 많아서도 있고 정부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제 옛날같이 통제를 안 한다는 부분이고요. 현재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부 업종이나 일부 종목이 심하게 과열되는 것들은 이미 쿨다운 시도들이 들어가 있고요. 대신 전반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시장 투자한다 가정했을 때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시도들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통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마오타이 같은 주식이 정말 그 일봉이나 주봉으로 저희가 보면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4년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부 관영 언론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좀 바람빼기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사회주의적이고 이제 통제라는 시장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 그런 신호들에 대해서 민감하실 수밖에 없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항상 체크를 1순위로 해드려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대신 지금의 신호들은 내년까지나 내후년까지 놓고 봤을 때 상당 부분 주식시장에 좀 친화적인 쪽에 무게는 실려 있다. 물론 그게 시장이 그렇게까지 먼저 버블이 낄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가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 중국 주식에 좀 투자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버블이 높다, 심하다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6천까지 올라갔었던 포인트다. 지금 이제 절반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때까지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현재 밸류, 주식의 밸류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말씀은 아까 이제 현재 상태에서 좀 높게 보셨는데, 네. 과거 그럼 6,000포인트 했을 때에는 그때의 상황과는 뭐가 좀 틀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시장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코스피 전반적으로는 비싸지 않은데 뭐 삼성전자를 제외한 주식은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 저희 IT 주식 많이 올랐을 때 보면은 삼성전자 포함할 경우 비싸졌는데 삼성전자 제외하면 나머지 중구장대 산업이나 중국 관련주나 뭐 화장품 다 같이 어려울 때는 또 굉장히 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올해 상반기 장세를 놓고 보면 7월에 들어서 상해가 끝까지 올랐다는 건 진짜 마지막 낙수였던 거고요. 최근 들어서 유동성으로 볼 때 기존에 이제 오른 종목들을 보면 제약이나 음식료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주식을 어떤 거 보냐에 따라 다르신데 종목을 투자하셨던 분 입장에서 중국 소비주는 2015년에 6천을 간다고 했던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 종목만 본다면. 근데 이제 그때랑 또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2015년은 후션강통 막 시작하던 때, 후강통 시작할 때고 외국인이 없을 때고, 지금은 정말 마오타이 같은 이런 주식들은 외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프리미엄을 더 받아도 된다라는 일각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지표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15년과 유사할 정도로 6월달까지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충분히 조정을 받기가, 혹은 실적이 검증될 때까지 이 PER이 좀 떨어져야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야 되는 이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대신 상해종합지수나 혹은 심천의 전반적인 시장을 놓고 본다면 2015년보다는 훨씬 밑에 있고, 전체적인 밸류에이션도, 그러니까 저희가 PER로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은 한 최근 10년, 15년의 역사 중에 중하단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중국 지수 투자는 저는 권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지수를 잠깐 제가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2015년에 그 6천씩 보시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 그때는 경기가 상당히 내려가는 중인데 시장이 올라가서 결국엔 경기 바닥 찍을 때까지 내려가서 같이 만났고요. 지금은 1분기가 누가 봐도 실적이 정말 지하실까지 갔던 상황이었고, 2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한 1년을 놓고 보면 경기 이익 사이클은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는 버블이 크지 않고 일부 올라올 수 있고, 기존에 좀 버블이 있어 보였던 개별 소비주 종목들은 버블이 좀 있어 보이니 그거는 이제 진짜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조정받을 때 모으시면 되지만 지금은 조금 올라타실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불리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그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한번 조정이 올 거를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미 6월 달에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지수 전망 잘 못 맞추는데 6월부터 저는 이제 자료를 통해서 최소 3분기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뿌리는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전에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럼 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나 시기적으로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7월에 저희가 그 자료를 내자마자 상해종합지수가 갑자기 15%씩 오르고 그래서 저희도 좀 당황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아무리 지금 시장이 바뀌고 저금리 하에서 간다고 해도 중국의 금리는 오히려 최근에 올랐고요. 그래서 미국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미국은 내년까지 아예 저금리, 그냥 제로금리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무한대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이 좀 다른 영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혁신기업이 워낙 많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혁신기업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 내수제 기업들은 결국에는 실적들이 늦게라도 확인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비 회복 속도 대비 최근에 그 소비주의 상승은 좀 과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조정 시에 좀 매수를 잘 이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이제 3분기 어떤 기간 조정 같은 걸 예상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동조화 현상 가운데 하나의 중국의 현상 같이 따라가는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하고는 좀 별개로 중국만의 어떤 기간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마침 이제 다음 주에 7월 하순에 이제 중국 당의 수뇌부 중에 제일 높은 정치국 위원들 25분이 월간 정례회의를 하는데 네. 이 회의가 경제 주제로 열리는 게 4월, 7월, 10월이거든요. 이제 마침 이제 4월에도 있었고 이제 이번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회의가 워낙 당의 최고 권위 회의다 보니까 여기서 경제 주제로 하는 얘기들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요. 이 회의를 좀 지나가야 시장이 다시 추세 반등을 모색할 것 같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유동성 증가율이 분명히 시장 투자자들도 피크에 왔다는 건 인식을 해가고 있는데 그거를 확인해주는 자리, 어느 정도 바람을 뺄 거냐를 확인을 해야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좀 펼쳐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벤트가 7월 하순에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좀 지나야 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GDP가 분명히 2분기에 V자로 저희가 3.2%라는 훌륭한 데이터가 나왔지만 네. 이제 실적들이 까지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이 7월 15일부터 8월 달까지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알아도 실적들을 이제 막상 보면 전체적으로 서프라인인지 쇼인지 저희가 이제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주도주들이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8월까지는 내부적인 이벤트가 좀 더 기간 조정의 원인으로 전 생각을 하고요. 대외적인 건 당연히 미국장의 조정 요인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미중 분쟁에 대해서 저는 상반기에 이게 미중 분쟁이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았다라고 예측들을 계속 했었고 네. 그래도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전체적으로 좀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빌미는 좀 될 것 같아서 투자를 혹시 고려하고 있거나 이제 준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8월 달까지 중국의 이런 정치국 회의나 실적 이벤트들을 좀 지나간 다음에 조정을 좀 보시면서 그 다음 단계 충분히 고려하셔도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봤을 땐 제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기회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매수의 타이밍으로 삼는 게 좋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는 뭐 성장주, 그러니까 언택주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였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좀 가격 조정을 받은 그 언택주에 관심을 갖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사실 중국 가면 우리가 엄청난 그 내수 기반을 바탕으로 내수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 어느 쪽이 유리한 건가요? 현 시점에서? 일단은 언택에서 컨택으로 넘어가는 지금 사이 어딘가 있을 텐데 컨택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오프라인에서 가장 타겟 컸던 게 미디어 산업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또 일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주식들은 아직은 실적이 언제 좋아질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이제 제3의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증권주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년에 약간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내년에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에 증권업을 개방한 게 올해가 원년이고요. 네네. 내년에 이제 2006년에 저희 자통법 통과되고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때처럼 대형화라든지 증권업이 좀 바뀌는 그런 이제 기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처럼 조금 금융업에 좀 가까운 것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내수 쪽에서는 저는 여전히 이제 일부 조금 구조적으로 좀 바뀌는 주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의료라든지 조금 이제 언택 상황에서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소수로 좀 좁혀서 가고요. 지금 사실 면세점 화장품도 저희 2분기에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중국의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폭등해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그럴 것 같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5G 같이 의외로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못 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인프라 투자에 가까운데 화웨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이 계속 이제 화웨이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고립되는 상황에서는 투자의 좀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5G 투자는 이게 거의 당위성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5G 관련 투자 관련주들 지금 상대적으로 좀 주가 덜 간 것들 그리고 기술 국산화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일본하고 이제 한참 얘기 있었을 때 소부장 관련 기업들 소재 장비 업체들이 좋았듯이 중국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제 어떤 활로로서
내년까지 투자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성공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투자가 되는 관련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테크주, 또 일부 언택 관련된 소비주들 그런 것들을 조금 추천하려고 많이 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런 기간 조정일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다가 이제 적절한 타이밍을 네. 찾아서 이제 매수하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항상 우상향으로 가는 나라다 보니까 그냥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주식도 우리가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지. 저는 뭐 이제 초장기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펀드를 통해서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아기를 위해서 이제 계속 중국 관련 펀드를 계속 매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장기 투자 개념이고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 신규 투자자에게 권유드리는 사이클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일부 지수형 상품과 그리고 종목형 상품을 이렇게 반반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라면 내년 하반기나 혹은 그 2022년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중국 투자는 좀 장기 투자하시는 게 맞는데 워낙 또 중간중간에 급등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들어가셨냐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생각보다 2015년에 따라서 저희가 다 같이 갔다가 급락을 경험하면 정말 지금 원금 회복했기 때문에 정말 이가 갈린다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네. 거고, 근데 의외로 16년이나 17년에 이런 중국 종목들 압축해서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종목으로 압축하는 게 맞는 건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 어떤 타이밍 자체는 너무 길게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이번 타이밍에 들어가신다면 경기 실적 사이클로 봤을 때는 2년 정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짧게 보시지는 않되 내년까지는 꼭 그 홀드하는, 가져가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1년 후, 2년 후까지 이제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매도의 타이밍이잖아요. 네. 그 매도의 신호는 우리가 뭘 확인하고 해야 될까요? 사실 그냥 단지 기간이 됐을 때 매도하면 되는 것인지 네. 그 기간 내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사실 페드가 뭐 금리를 이제 올리겠다라든지 시그널을 주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제일 편할 텐데, 중국은 인민은행도 그냥 비공개 회의고 분기 보고서 하나 띡 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있다고 말씀드린 그 중앙정치국 회의 같은 거는 이제 국내 언론도 상당히 지금 보도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분기마다 하는 회의를 통해서 어쨌건 제가 과거에 중국 시장을 놓고 보면 정부 정책이 꺾일 때가 가장 조정 변곡점이 오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정부가 워낙 통제를 하는 나라고 또 그런 인식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내년에 중국 정부의 이런 코로나 이후의 정책이 정상화되는 이제 수순으로 정말 갈 때가 1차적인 어떤 변곡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저는 내년 상반기 이후, 그러니까 2분기 이후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7월도 물론 검증이지만 이때는 매수의 어떤 조정이었다면 내년 2분기 때는 정말 중국 정부가 금융 긴축이나 정책을 이제 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때쯤 가서 뭐 전인대 후인 2분기에 경기가 생각보다 안 살았는데 정책을 미리 꺾는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은 확실히 부채 리스크가 있고, 네. 그림자 금융 통제를 해서 일본이나 한국, 뭐 미국처럼 과거에 어찌됐건 이 부채 한 번씩은 쓰러졌던 크러쉬를 막으려고 하는 정책의 기조이기 때문에 16년 이후부터 상당히 좀 보수적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언제쯤 들어가느냐 되게 중요한데요. 상반기에 2분기가 중요한 또 한 번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상당히 구조조정으로 가고 우리는 그냥 우리 길 갈란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조금 주식시장의 그 투자하는 선택지가 좁아지고 시장 지수가 한 번은 좀 고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가 그런 비슷한 상황들, 뉘앙스들이 이제 중국 정부 당국에서 이제 나올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매도 타이밍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금융 긴축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